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역대 청년 실업률, 청년층 절반 불안감 호소, 대학생 20%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한 20% 정도, 그리고 이것을 만약 뺀다면 1시간 일한다고 그래서 이게 실업률이 안 된다라는 말은 정말 어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한 50% 가까운 실업률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실업률이 역대급이다. 이 때문에 대학생 절반이 불안감을 갖고 있고 우울증도 5명에 1명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수동적인 생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3년 동안의 수동적인 생활을 했고 이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G2로 성장할 거야. G2를 넘어서 G1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것조차 되지 않을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집안에서는 소황제, 대외적으로는 G2를 세계적인 거의 최하위권이었던 국가가 이제 최상위권으로 올라왔던 G2를 보고 자란 청년들이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고도 성장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 세상이 최고다라고 가장 열렬한 추종자였던 청년들이 이제 민심 이반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역대 청년 실업률, 청년층 절반 불안감 호소, 대학생 20%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학생의 20% 정도가 우울증에 빠진 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학원이 2022년 중국 국가정신건강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에서 이 대상은 대학생 8만 명, 그리고 실시 항목은 정신건강조사. 우울증 발병률 내지 유병률은 21.48%, 그리고 불안장애 발병률이 45.28%로 완전히 중국의 청년층이 정신병이 완전히 도져버렸다. 정신병이 완전히 이 청년층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심리학 전연이라는 중국 내 심리학 학술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상은 43개 도시 2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만 명. 실시 항목은 정신건강조사. 정신장애 평균 발병률이 22.8%. 지금 이것 보시면 우울증 발병률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5명에 1명 정도는 이 정신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 보면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중국 대학생 중 73.2%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대학생 중에 3분의 2 이상이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들은 지금 대학생들의 불안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험 및 심리적 성숙이 부족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불안장애, 우울증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매체들이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또 있는데 첫 번째, 정부의 억압, 특별히
제로 코로나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제 정책의 실패, 미중 갈등과 공동 부유라는 사실입니다. 공동 부유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리고 지금 첨단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IT 산업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지금 알리바바와 그 텐센스 이 회사들을 짓누르면서 우리 공동부유해야 되겠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돈 내놔. 그리고 거의 국영기업화 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 죽었죠. IT 산업 죽었죠. 그리고 미중 갈등 계속 심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이러한 이유가 결국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발생시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지금 뜯어다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부의 억압입니다. 첫 번째로 이 중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제로 코로나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19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된 시기가 2019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물론 중국 내에서는 제대로 발병이 되었지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러했던 시간이 바로 춘절 시간이었던 2월 달에 이 제대로 발표가 되고 제로 코로나 통제가 시작했던 것이 2020년 2월 그리고 2022년 말 12월까지 12월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4일까지 이게 지속이 됩니다. 12월 4일까지.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딱 3년간 이게 지속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보니까 대학생들은 4년간의 공부를 할 수 있고 특별히 공대 분야에서는 5년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4년 내지 5년의 시간 중 3년을 거의 교내에 연금 상태로 몰아놨습니다. 나오지도 마라. 그 교내에서 공부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물건을 사서 써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억압했던 정부 제로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길을 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이라고 불렸던 이 청년의 시기가 자유가 속박당하던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공산당의 억압의 강도도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방첩법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잡혀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방첩법의 이야기와 지금 미중 갈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은 지금 디리스킹을 준비를 하고 있고 디리스킹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유럽이 뭐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전기차 공장 이제 유럽에서 짓자. 배터리 공장 유럽에다 짓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좋은 기업들이 다 유럽이나 한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억압이 강도가 더 강화가 되면서 정부의 표현 그리고 언론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됩니다. 특히 자유롭게 사고할 권리도 억압을 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다 두들겨 패고 잡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들이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환호했었던 그렇게 중국 공산당을 칭송했었던 이 청년들을 완전히 때려잡고 있는 지금 중국 정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탈중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탈중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 그리고 물론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이 퇴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보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퇴출시키고 캄보디아나 아니면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태국 이런 쪽으로 다 옮기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을 그대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것도 미중 간의 갈등, 특히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방첩법 및 외국국가 면제법 등의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탈중이 가속화가 됩니다. 이 외국국가 면제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당시 무슨 영상을 올려드렸었냐면 이 외국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이 지금 나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탈중이 가속화가 되고 외국 기업들은 중국 플러스 원을 선택하고 있으나 외국국가 면제법의 등장으로 완전 탈중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청년들에게 가는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정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정하면서 투자를 하지 마라. 특히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AI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 안 되고 펀드 안 되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의 힘으로 이것을 키워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국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늦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탕핑족. 이 탕핑족은 2021년부터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심히 일해서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경제활동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올해의 단어가 도망, run이라는 단어가 가장 올해의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을 탈출하고 싶다. 처음에는 중국 중산층에서 이 중국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점차적으로 청년층으로 이 사상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재 중국 공산당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이었던 청년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위험성, 권좌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공산당의 기틀 자체가 흔들흔들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향후 행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청년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이 들어가고 있죠. 정신병이 들어가게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이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정신병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이 청년들의 의지가 약해졌다. 의지가 약해지면서 중국의 성장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